자, 3단원 시간에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단원은 우리가 1단원, 2단원에서는 개괄적으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를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로만 연결해서 배웠어요. 자, 지금 3단원에서는 오로지 1910년대에서부터 근대까지, 그러니까 쭉 연결해서 경제만, 경제 체제들은 어떻게 되었었는지 경제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때부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조선은 개항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러시아 이런 외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무역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게 경제를 침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은 양의 쌀이 유출되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학농민을 설명할 때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된 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모군란이다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이 조선에서 활동함으로써 또 국내 상인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아간파천 이후에는 아간파천이라는 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 황제가 도망을 간 거죠. 그죠? 그 이후에는 여러 열강들이 지금 궁궐이 비어져 있어. 궁궐이 비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러시아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 들어와서 철도 부설건이나 그다음 금강 채굴건, 은강 채굴건 뭐 이런 것들 있지. 우리나라에 돈 될 만한 이권들을 열강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다 도장 찍어서 가버렸어. 그래서 그걸 왜 궁궐을 비우셨을까? 그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이란 건 뭐냐? 돈 될 만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가져가서 철도 부설권이나 금강 채굴권, 은강 채굴권 이런 것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자신들이 들어와서 그걸 갖다 직접 채굴을 하는 거야. 개발하는 거야. 자,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었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 같은 것들도 일본이 가져갔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조선시대 때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외세 경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 방공령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죠? 곡식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반포했던 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전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뭐 물건을 팔지 않는 그런 운동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나 보안회 같은 사람들은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도 했고, 국채보상운동, 아까 선생님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었댔죠.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런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항일 운동들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아간파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지만 이제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일본의 경제수탈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기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1910년대에 처음 우리를 식민지화 하면서 이 사람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왜 했냐 하면 명분은 그 토지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토지를 모두 빼앗아서 일본 지주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려는 헐값으로 팔아 넘기려는 속셈이었어.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신고하도록 해놓고 그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이제 네 땅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대거 토지를 다 잃어버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회사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910년도는 정치적으로는 무단통치, 한국인은 아무것도 하지마 라고 했잖아. 그지? 다 금지였던 시절이야. 헌병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인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모든 것이 다 금지되던 시절이야. 회사도 마찬가지야. 한국인은 회사 설립하지 마 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1910년대 경제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으로 한국인에게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한국인에게는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로 넘어가면 산미정책 계획이 있거든? 산미정책 계획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서양 열강에 편입되어 있던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중국도 식민지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막 식민지를 넓히려고 그런 전쟁을 많이 참여했어.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필요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자국의 식량 부족을 좀 해결하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쌀을 굉장히 많이 훔쳐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20년대 기억해야 되겠지? 3.1 운동이 일어났어. 1920년대 3.1 운동이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던 정책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뀐 시절이야. 그래서 문화 통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너네 풀어줄게. 조선인들 조금 활동해도 좋아. 관직에 말단 공무원에 조선인들도 뽑아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조금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민족 분열 통치였어. 조선인을 하급 말단으로 고용해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다시 통치하게 하는, 친일파를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야.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의 미명 아래에 문화적인 운동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은 허용해주는 부분들은 있었다. 그래서 한국 회사를 설립 조건을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신고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괜찮으면 회사 해도 좋아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허용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과 회사가 신고제로 바뀐다. 자, 1930년대로 가면 완전히 이제 일본이 전쟁에 굉장히 매진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조선 땅을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병참기지화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의 창고로 쓰겠다. 전쟁의 창고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다 끌고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곡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숟가락, 젓가락, 뭐 냄비, 뭐 비녀 할 거 없이 그런 거 다 총알 만든다고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뭐 무기 제작을 한다 하면서 뭐 제사 도구며 농기구 뭐 이런 거 싹 다 걷어갔어. 그런 것들을 병참기지화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들 전쟁하는데 우리의 자원을 쓴 거야. 그러면서 그때 북한에 병참기지 그때 많은 공장을 세워놨었어. 그래서 지금 또 북한이 중화공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에 그런 공업들이 북한에 많이 공장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당연히 일본 강점기 때는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작쟁이나 노동쟁이 같은 그런 운동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노동의 권한을 좀 늘려달라 또는 낮은 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을 좀 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항의하는